그런 게 있어요. 물건이라는 게 좋은 과일을 팔려고 하면서 좋은 과일을 파는 스킬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귤 한 박스에 5kg에 한 4만원대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요즘에 귤값 5kg 만원이면 사는데, 쓸만한 거 사는데, 좋은 거 사는데 왜 너 4만원짜리 파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전 들어요. 근데 저도 만원짜리 팔면 진짜 많이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통통 아저씨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내용의 주제로 이렇게 써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써봤는데 아직은 제 패턴과 맞지 않아서 쉽진 않더라고요. 뭔가를 이게 유튜브에 제 에너지를 쏟을 정도의 아직 에너지는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장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장사 관련 컨텐츠를 하나둘씩은 좀 올려야 한다는 좀 압박감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한 사람 한 10명 가까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지만은, 한 나머지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불필요하게 저의 시간을 뺏어서 무작정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참 저한테도 쓸모없는 시간이고 이 사람한테도 참 쓸데없는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오신 분들이 참 열정과 패기와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과일 가게에서 알려줄 거는 과일 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닐 텐데, 그분들은 저한테 대다수 과일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과일은 어떻게 먹어보고 판단해야 좋은 과일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좋은 과일을 팔고 싶습니다 라고들 많이들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 또한 아직까지 과일을 구매하면서 어떤 과일이 좋은가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겠지만은, 정말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끝내주는 과일이다, 먹어보지도 않고 나는 투시가 가능해, 이래서 과일을 구입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요즘 딸기차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저희가 하나둘씩 맛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물건을 한번 사봐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 물건 괜찮을 것 같아, 물건을 그냥 사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딱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보기와는 다르네 라고 했을 땐 그 생산자를 딱 체크를 하고 다음에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손님들한테 물건을 좀 손해보더라도 물건을 어떻게든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맛있다고 판매는 하진 않겠죠. 그렇게 판매를 해서라도 우선 내가 돈 10만원이라도 손해를 봤다, 괜찮습니다. 그 손님들이 그 물건을 맛있다고 저희가 팔았을 때 그 물건이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손님은 저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사람 생산자에 의해서 저는 한번 거르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딸기가 3만원에 나왔던 것을 4만원에 사기 시작합니다. 왜 시세가 3만원인데 4만원 사서 만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를 보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물건을 제가 갖고 싶으면 그만한 웃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경매라는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가 미술품을 알고 있습니까? 그 그림 한 장 가지고 돈이 몇 억씩 올라가는 거 볼 때마다, 야, 저걸 왜 몇 억 주고 살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그림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과일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 물건의 값어치가 나는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값어치는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 물건의 값어치를 제가 좀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파는 문제는 이제 제가 할 문제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물건이라는 게 좋은 과일을 팔려고 하면서 좋은 과일을 파는 스킬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귤 한 박스에 5kg에 한 4만원대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요즘에 귤값 5kg 만원이면 사는데, 쓸만한 거 사는데, 좋은 거 사는데 왜 너 4만원짜리 파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전 들어요. 근데
저도 10,000원짜리 팔면 정말 진짜 많이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팔긴 합니다. 매장에서는 판매를 해요. 하지만 제가 따로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 물건을 잘 판매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손님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고 정말 좋은 물건은 제가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그 물건을 팔게 하면, 그걸 만나봤을 손님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장에서 예를 들어 10,000원에 사입해서 15,000원 파는 귤이 있어요. 근데 그 귤을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10,000원에 판매를 했다 쳐요. 분명히 매장 손님들은 이 정도 귤 맛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은, 저희가 판매하는 곳에서 그 손님들은 실망이에요 라는 말이 벌써부터 리뷰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대했지만 아닙니다. 근데 손님들은 그 가격 대비 물건을 평가해 주진 않아요. 제가 먹었던 건 40,000원짜리 귤인데, 만원짜리 귤을 사 먹었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귤이 40,000원짜리보다 가격이 싸니까 만족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었는데 왜 이런 물건을 팔았을까? 라는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40,000원짜리를 팔 수 있는 본인만의 스킬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장사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뭐 좋은 물건을 사고, 싼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고, 그 물건을 판매할 때 그 손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꾸준히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요. 그 중에 요즘에 어그로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감을 많이 줍니다. 기대감을 많이 주고 정말 정성을 쏟아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마케팅 중에 뭐냐면, 지금 어제도 보냈어요. 그 손님은 저한테 한 4년 정도 물건을 사왔었고, 그리고 저한테 항상 물건을 주문하셨을 때 물건의 가격을 묻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은 저는 벌써 판단한 거죠. 이 사람은 무조건 좋은 물건만 줘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서 애를 낳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 애기 100일상에 놓을 과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뭐뭐뭐 보내주세요.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총 얼마예요? 이런 얘기를 묻지 않아요. 사장님 믿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예요. 그럼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남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물건보다 저는 더 과한 포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파인애플 위에 리본을 묶던가, 그리고 하나나 망을 싸서 랩을 싸서 이쁘게 차곡차곡 넣고, 좀 더 포장 또 좀 고바스럽게 과하게 또 포장하고, 그리고 좀 푸짐하게 보내드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점, 그러면 제가 과일의 원가가 거의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보내드려요. 뭐 짧게 보낼 때도 있겠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과일을 제가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고 이제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손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물건 너무 잘 받았어요. 아우, 사장님, 과일 너무 잘 받았습니다. 이 과일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바보 같다고. 저는 그 100일상, 돌상 올릴 과일을 선물로 드려요.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제 100일 선물입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항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뒷말을 붙여서 저는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돈 10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물이었을까요? 손님들은 제가 물건을 팔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벤트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당첨돼서 받았을 때는 내가 이벤트를 해서 받은 물건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저는 대다수 손님들이 거의 8, 90%가 다 여성 손님이에요.
그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조카 손자한테 뭐 선물 보낼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은 뭐 애들이 입학, 아니면 뭐 솔직히 아까 말처럼 뭐 100일 도율, 그리고 뭐 출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기억날 수 있는 날에 기억날 수 있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제 그냥 장사 방법이었어요. 그 장사 방법을 저는 지금 뭐 7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못 받은 분도 계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한테 잘해주는 고객한테만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사람 편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꾸준히 오시는데 나한테 물건 많이 안 사. 근데 나한테 항상 물건을 팔 때마다, 살 때마다 물건을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요. 남들은 다 좋다고 9명이 그러는데 그분 혼자밖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3번 정도는 더 판매를 합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편지도 써보고,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물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하는데도 물건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손님한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건 제 철학은 그렇고 그냥 내 장사 스타일이에요. 그 물건은 어떤 물건을 주더라도 물건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생기고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성격이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뭔가 기억 남을 정도의 한 가지를 해드려요. 제가 과일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손님들에게 어떤 과일 장사가 되고 싶으냐라고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접고 이제 전 과일 가게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손님들 머릿속에는 정말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친했던 과일 장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쉽다, 그냥 그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만의 장사 스킬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매장 영업은 제가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쪽은 저는 누구처럼 막 하루에 몇천 짝을 팔고 몇백 짝을 팔고 뭐 그렇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남들이 못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좋은 물건들을 팔을 수 있는 저는 고객들의 DB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의 DB를 정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어떤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손님들이 왔는데 어버벙대는 거, 그거 솔직히 많아요. 제가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손님이 왔을 때 물건 한번 팔아봐라. 너는 저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팔아보면 장사가 쉬운지 어려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손님은 막말로 깔끔한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한테 이 장사를 배우러 온 사람은 무엇이 남을까요? 그리고 그 고객한테는 이 물건을 처음 파신 손님이 기억에 남긴 할까요? 무조건 손님들이 왔을 때는 기억에 남게 하는 행동, 장사 스킬, 그리고 그게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넘어갔을 때는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만은 또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장사했을 때는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장사 스킬부터 배우시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좋은 거 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물건을 적당한 마진을 받고 팔 수 있는 게, 그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싸게 해서 매출을 막 1억까지 찍었어요, 한 달에. 근데 남는 게 뭐 2천도 안 남아요. 그럼 20% 마진이에요. 장사 잘한 걸까요? 근데 그분들은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5천을 팔았어요. 근데 2천이 남았어요. 누가 더 잘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장사라는 게 저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에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뭐 진짜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걸 맨날 매일 보고 있고, 그거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추진력들이 있어야지만
장사를 하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말을 백날 백번 천번 들어도 저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장사를 경험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약간 카피를 하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따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따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서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누가 빨리 추진을 하고 실행을 하고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장사를 배우러 오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가 만족을 했을 때 저는 사람 만나보고 제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장사를 처음 하시는, 과일 가게를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의 스킬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또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